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바르셀로나 관련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시가 계약 해지 팩스를 보냈다. 누구를 영입한다. 쿠만 감독이 누구를 자른다고 한다. 쿠만 감독이 누구에게 전화 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화할 곳이 많아서 1분 만에 끊어야 한다. 네. 그래서 쿠만의 핸드폰을 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쿠만 감독이 생각하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수단 정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쿠만 감독이 생각하는 바르셀로나는 네덜란드 대표팀 또는 아약스하고도 유사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에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전쯤에. 네네. 예, 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수아레스도 30이 넘었고 메시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부스케츠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 팀 전체적으로 연령이 굉장히 높고 그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 결국 리빌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이 칼자루를 잡자마자 대대적으로 아주 그냥 싹싹 잘라내고 있죠. 미쳤어. 나는 무슨 칼을 손에 쥐자마자 막 미친 듯이 저는 근데 들리는데. 쿠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시킨 대로 잘하는 그런 구조조정의 대가구나. 이게 근데 본인의 뭐 방식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 이건 전부 다 위에 보드진 회장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거든. 그렇겠지. 공감대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나서서 하는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 뭐 다시 돌아와서 네덜란드 시절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덜란드 시절에 이제 대표팀 부임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일단은 대표팀에서는 그때 당시 네덜란드가 굉장히 약해져 있던 시기잖아요. 네. 월드컵, 유로 연달아서 이제 메이저 대회 본선을 못 갔으니까. 못 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만큼 네덜란드의 전력이 약해져 있다고 판단해서 3백 혹은 5백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5-3-2 전술을 쓰면서 팀을 안정화시키는데 일단은 먼저 목적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팀을 안정화시키면서 최대한 패하는 걸 막는 이기는 걸 노린 것보다는 패하는 걸 막는 형태로 팀을 운영해 갔고 그러면서 선수들의 특성을 하나씩 파악해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변화를 꾀한 것이 하이브리드 전술로 5-3-2에서 4-3-3을 경기 도중에 병행할 수 있는 스타일. 네. 약간 조심스럽게 변신을 시도한 거지. 변화를 꾀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선수들의 능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고 어느 순간에선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로 가도 되겠다. 우리의 철학을 이제 관철시켜도 되겠다. 이제 안정감을 갖춰줬으니 공격적으로 가도 그렇죠. 된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이제 4-3-3을 메인 포메이션으로 쓰면서 이제 본연의 색, 네덜란드 특유의 이제 공격적인 그런 철학을 관철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결국 네이션스 리그의 준우승, 이제 본선 진출 이런 것들 좋은 결과들로 이어졌고 경기 중간중간에서도 보면은 유연성이 좀 있다라고 할까요? 공격 시엔 4-3-3으로 가되 또 수비 시에는 측면 공격수가 윙백으로 또 변화를 하면서 5-3-2 전술로 변신하는 그런 공격과 수비에서의 하이브리드 전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상황마다 반다이크를 최전방으로 올리거나 프랭키 데용을 중앙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유연한 변수를 통해서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가 경기 중에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도 좋았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결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바르셀로나에 입히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팬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팬들도 그런 모습들을 기대는 하겠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 쪽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3백과 4백을 혼용하는 경기 중에도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일단은 전방 쪽에서부터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과 압박의 강도 이걸 또 높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감을 찾아서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4백으로 바꾸고 4-3-3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셀로나에서도 역시 결국엔 4-3-3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시작이 과연 3백일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클럽과 대표팀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원적인 이슈도 있겠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팀 전체적인 운영 방식에서는 그와 비슷한 논조를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에너지를 중시한다. 아, 맞아. 현대축구에서 활동량, 이제 에너지가 이동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또 바르셀로나의 최대 문제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랭키 데용을 중심으로 쓰겠다. 뭐 그리즈만을 윙이 아닌 제 포지션을 찾아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나오곤 있지만은 여기에서 또 바이날둠을 원하는 것도 그와 어느 정도 네. 연관이 있다. 네. 중원은 어차피 프랭키 데용 중심으로 짜여지지만 네. 바이날둠의 오므로 인해서 바이날둠 같은 경우에는 박스 투 박스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오가면서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바이날둠은 데리고 오려고 할 거고 네. 바르셀로나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지금 필요한 스타일이긴 하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 시즌까지 비달이 하던 역할을 그렇죠. 바이날둠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부임 초기다 보니까 네덜란드 선수들이랑 많이 연결이 되는데 네. 결국은 각 포지션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공수에서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을 원할 거예요. 네. 예,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에서 먼저 찾고 있고 걸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도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리그 중단 사태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구단이 주축 선수들을 내보내거나 이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껄끄럽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쿠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네, 해요. 네. 그런데 일단 쿠만 감독도 내부적으로 라마시아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심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포지션을 강화시키고자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메시가 만약에 계약 해지로 나가게 된다면 루이스 수아레스도 전화로 너는 나의 전력에 없어 뭐 이런 얘기 네. 들었다는데 그러면은 메시하고 수아레스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공격 라인은 물론 이제 그리즈만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쿠티뉴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쿠티니를 좀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밝혔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억 유로들 실패작들 그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과연 메시가 나가고 쿠티뉴가 돌아온다? 아니면 데파이를 영입한다? 데파이 어때? 아우 진짜. 전 근데 네. 결국은 그리즈만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 메시와 수아레스가 나간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스탯상으로만 산출해봐도 40골 이상, 50골 그래.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거거든. 이거는 호날두가 나간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심각한 더 심한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예. 메시는 남았어야 된다고. 아 진짜 바르토메오 내려와. 사실 쿠만도 메시가 나간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수아레스는 내보내되 메시와 그리즈만으로 재편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라고 그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보기엔 쿠만도 그렇게 그린 것 같아. 다만 쿠만이 메시에게 너의 특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도 수비하고 너도 계속 뛰어야 돼. 그렇지.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게 이제 메시가 듣기에는 좀 와전돼서 들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저희가 뭐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그래, 결국 그 몇 언론에서 가지 나온 내용을 얘기, 모르니까. 언론에서 나온 게 전부고 그 특권이라는 단어가 진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가 좀 과대 포장, 과대 해석됐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됐든 방금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은 네. 주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메시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큰 상태니까 그것을 좀 들었을 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팠겠냐. 그렇지. 내가 이런 것까지 겪었는데 이런 그래. 소리까지 들어야 돼? 그래. 그런 거지. 우리 이 얘기는 이미 전편에서 했으니까요. 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여하튼 이제 공격 라인도 재편될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쿠만 감독이 생각하는 팀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다음 시즌에 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 페그리니 감독 굉장히 뛰어난 감독들이 많거든요. 지단 감독은 여전히 건재하고 디에고 시메오네도 네. 굉장히 팀을 잘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비아레알이라든가 소시에다드라든가 이런 팀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올라올 거라고 네. 보이거든요. 그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볼 팀이고 그 가운데서 바르셀로나가 흔들린다면 이거는 순위가 엄청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근데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갈아치워야 될 포지션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쿠만이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 의구심도 드는 게 이게 1년 안에 쌓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몇 웃긴 년 게 동안 쌓인 문제지 바르셀로나에. 쿠만이 1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쿠만은 1년 안에 잘립니다. 그렇지, 그게 문제인 네.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 야 이거 다시 시간을 돌려. 쿠만 네덜란드에 있으라고 그래. 그래. 아니 이런 게 다 보였다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더 커졌어요. 왜냐면 메시가 나간다고 치면 메시가 나갔는데 메시가 없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쟤네들 하는 짓 봐서 메시가 나갔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치. 근데 리빌딩 한다더니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쿠만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뭐 쿠만 감독이 좀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있지만은 발렌시아 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결국 그때 솔레르 회장 문제고 지금 바르토메오 회장이 그렇고 얘네들이 그냥 앞에 방패막으로 세우고 그래. 그렇게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하튼 여하튼 프로젝트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여하튼 이제 쿠만 얘기들을 좀 다시 해봅시다. 네. 다시 해보자면 프랭키 데용은 아약스 시절에 빛났을 때 네덜란드 시절에 그 중원 사령관일 때 그 모습을 되찾을 확률은 아주 높아요. 네. 프랭키 데용을 사용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이 아약스의 테나흐 감독과 로날드 쿠만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랭키 데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프랭키 데용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서의 부품들을 어떻게 띄우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아약스 시절도 보면은 프랭키 데용의 파트너는 라세 세네라는 베테랑이었어요. 이 라세 세네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를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라키티치와 유사해요. 네. 에너지 레벨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보다는 노련하게 위치를 찾아가면서 프랭키 데용의 막힌 그런 혀를 조금 뚫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주고받으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진성이 있는 미드필더인데 근데 라키티치가 나간다네. 나는 라키티치가 딱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대신 오는 선수가 피아니치네. 진짜. 그래서 여기서도 꼬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이날둠이 필요하고 반더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더백이라든가 아니면 베이나이돈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 온다면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미드필더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프랭키 더용하고 호흡도 이미 맞춰본 결과가 있고 그렇죠. 이게 라리가에서의 이런 스타일이 좀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그러나 로날드 쿠만의 프랭키 데용의 파트너로는 아주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게 네덜란드에서 이미 그런 합을 보여줬고 아약스에서 그런 합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영입일 수도 있어요. 쿠만의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메시가 떠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다만 프랭키 더용 중심의 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근데 여기서 그리즈만은 조금 기대가 돼요. 그리즈만이 제가 항상 아약스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고 네덜란드를 대입해 봤을 때 그리즈만이 베이날둠 자리 혹은 아약스의 테나흐의 아약스의 반대백 자리에 있으면은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그 앞에는 메시가 있다는 전제였어요. 그렇지. 메시가 조금 내려와서 풀어줄 때 그리즈만이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면서 마무리한다거나 혹은 반대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약스에서 타디치와 반대백, 네덜란드에서는 데파이와 베이날둠이 굉장히 잘하던 그림이거든요. 이런 부분 전술들이. 근데 그리즈만과 누가 파트너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결론은 하나예요. 메시가 남는 것.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렇다고요. 여하튼 쿠만 잘해봐라. 저는 그래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팬들이 과거에 뭐 자센테 우아킨을 우센테 자아킨으로 돌렸다 아리스멘디를 측면 수비수로 내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이제 와서 돌아서 보면은 굉장히 앞서 나간 전술이었어. 그렇게 좋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적당히 해라, 아니 너도. 아주 나쁜 전술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해. 이해력을 잘 살려봐. 너무 나쁘지 네덜란드 않다니까. 네덜란드를 너무 빨아줄 이유가 아니 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전술인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리즈만 레프트백으로 쓸 것이다. 뭐 이런 너무 비약적인 그런 예상은 할 필요 없고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하튼 쿠만의 바르셀로나는 우당탕탕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미 요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메어지겠죠. 바르셀로나가 10년 넘게 해오던 축구와는 다른 축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색할 이제 수도 있죠. 바르셀로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하튼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이끌지 그것에 따라서 쿠만 감독의 감독 임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쿠만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이 지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메시는 딱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철학과 이상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약스도 과거에 이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었고 크라이프가 결국 칼을 뽑아든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네. 그 바르셀로나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도 메시는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는 남아야죠. 근데 네. 남을 수 있을까? 네, 쿠만의 바르셀로나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재미날 것 같습니다.